인사드리겠습니다. 주유손해보험 오난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5월이 또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5월달 우리 5월달에는 우리 팀장님들 실적에도 또 마음에도 햇살 가득한 또 푸른것만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DB손해보험 이제 본격적인 상품 교육으로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핵심은 요 메모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간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날짜에 71세에서 80세까지는 10만 한도로 내려갔어요. 조정이 됐고 그 외의 연령은 이제 16세 이상 70세까지는 저희가 20만 원이 가능하다. 근데 요거는 원래 오늘 다 변경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오늘자 이제 다시 바뀐 거라서 아직 언제든 다시 축소가 된다 이런 예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그냥 연장해서 71세 이상 빼고 나머지 연장해서 가져간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암 관련 몇 가지 특약에 대해서 한도가 올라갔어요. 어떤 게 있느냐? 여기 하이클래스 암주율 치료기가 타사들은 2,000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3,000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항암 방사선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가 최대 3,000이었던 게 지금 5,000으로 한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전이암 진단비가 전이암이 2,000이었던 게 5,000으로까지 한도가 올라갔어요. 자, 한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플랜들이 이런 것들. 우리 고객분들 요즘 중입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화가 역으로 온대요. 중입자에 대한 뉴스는 이미 들어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중입자 이런 플랜. 그리고 두 번째는 통합전이염 진단비가 한도가 올라가면서 갑상선에 대한 조금 니즈가 있다. 나는 갑상선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플랜.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볼 거고, 그 다음에 인수 조건에서 저희가 조금 좋아진 건 뭐냐면, 연계 조건에서 저희가 허혈 심장만 막 넣고 싶어요. 나는 이거 1,000만 원만 넣고 싶은데 뇌를 넣어라, 막 같이 진단비 또 넣어라, 막 이렇게 연계 조건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도 삭제했어요. 그래서 그냥 허혈 심장비면 허혈만, 그 다음에 부정맥이면 부정맥만, 연계 없이 이제 진단비가 깔끔하게 단으로만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순환기 치료비에 대한 내용도 오늘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간병입니다. 요 간병 같은 경우에, 요거 간병. 근데 그 전에 요거 먼저 이거.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10시, 11시가 좀 안 돼서 나온 이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유병자 상품에서 예외 질환이다. 요거 317개만 예외 질환이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은 지났어야 돼요. 대장용종도 한 달이 지나야 저희가 예외 질환 인수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을 바로 오늘 날짜부터입니다. 오늘 날짜부터 간편보험에서 일단 저희가 지금 시작은 4개 질환에 대해서는 그냥 즉시 인수예요. 한 달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치료 종결됐으면 그냥 바로 즉시 인수. 이렇게 인수 조건들이 저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유병자 상품에서도. 그래서 요 104개에 대한 질병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트가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그거는 파일로 전달을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즉시 인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는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병자에 대한 인수가 좀 더 좋아졌다더라.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간병 일당입니다. 지금 간병 일당 같은 경우가 왜 막 줄이냐고 하냐. 얘요. 아무래도 왜 얘가 자꾸 나오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인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는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달라져요. 간병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내가 하루에 간병인을 쓰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맞아요. 13에서 15 사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병인 일당이 얼마까지 가요? 2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아요. 초과 이익을 내는 구조가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청구권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지금 손해율이 실손만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20만 원으로 딱 올렸던 요 회사가 있습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간병인 때문에 손해가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사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계속 줄여라 해서 한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저희 DB는 71세 이상 어르신들 10만으로 한도가 조정이 됐고요. 그 외 연령대는 16에서 40세까지 저희가 16세에서 70세까지는 20만 원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달 5월 1일자부터 조금 연계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느냐? 일단 이렇게 각 연령별로 일단 16, 16세부터 40세까지는 그냥 무조건 15만 원 이상, 20만 원 내가 다 넣을 거면 이제 무조건 3만 원 맞춰라. 이거예요. 이제는 요게 5월 1일자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연령도 60세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세만기로 할 거면 5만 원을 맞춰라. 연만기로 할 거면 3만 원을 맞춰라. 요런 연계가 5월부터 새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 그렇지만 70세까지는 20만 원이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15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줄었어요. 7만 원.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플랜으로 활용하면 되는지도 뒤에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61세 이상 70세까지도 20만 원이 가능하지만 요거는 연계 조건이 조금 더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좀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70세까지 지금 현재 가능한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고 혹시 뭐 기존에 이렇게 청약 보관했던 건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16일까지 요 연령대는 16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도 15세 이하 타사들 5만 원 가입할 때 저희는 그래도 7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 70세까지는 20만 원이 가입이 되더라. 자, 우리가 지금 왜 아직까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 뭐예요? 간병, 치매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 평균 수명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작년 기준 여자가 190살을 넘었어요. 90.4세가 여자 평균 수명입니다. 남자는 87.6세. 네, 작년에 90.4. 그러니까 작년 기준 12월 기준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지금 65세 이상 월 평균 간병비가 370이 들어갔더라. 그래서 자녀들이 60% 이상은 소득에서 다 간병으로 들어가고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다 신종 간병 파산, 그죠? 간병 투어, 간병살, 간병자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느냐? 요즘 어때 의학 기술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네, 아프면서 오래 살아요. 병을 갖고 있으면서 재발을 경험하면서 치료를 하고 또 재발이 됐다 치료하고 요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그래서 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그게 또 한 몫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는 1위예요. 일본보다 3배를 앞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노인. 그런데 205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제도를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가 또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건 이제 케어네이션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케어네이션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 아무래도 간병을 가장 많이 쓰는 연령이 지금 언제예요? 60세가 1위예요. 그런데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6대4 비율이에요. 6대4 비율로 여자가 60대가 가장 많이 쓰더라. 그리고 그 2위가 70대 그리고 30대 연령별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필요한 연령대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은지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60대 여성분이 어떤 질환으로 가장 많이 쓰느냐라고 하더니 아무래도 관절 쪽이 가장 많습니다. 관절 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질병들. 이런 질병들이 뒤이어서 랭킹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초고령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서는 이제 간병 같은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제 필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3에서 15만 원 정도 간병비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화폐 가치,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른 간병인 사용료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간병인 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특약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메워줄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간병인 입원 지원비다라고 해서 혹시 요거 타사에서는 페이백이라고 해요. 내가 간병인이 필요해서 내가 간병인을 썼는데 연간 간병인을 쓴 금액에 따라서 돈을 막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간병인 페이백 담보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페이백 담보 요양병원 제외 그 일반 병원 기준 최대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DB의 장점이죠. 저희는 요양병원에서 내가 간병인을 쓴 비용도 400만 원 한도이지만 돌려준다. 그럼 어떻게 돌려받느냐? 요렇게가 됩니다. 일단 일반 병원 기준 최대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보시는 거는 연간 간병인 사용 합산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질병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질병의 합산 한도가 아니에요. 질병이면 질병 연간 쓴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최저는 100만 이상부터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연 1회입니다. 연 1회. 자, 그래서 최저는 100부터 일단 구간별 내가 100만 원 썼다라고 하면 절반을 돌려받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앞단위만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뭐냐. 지금 여기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각 구간별 돌려드리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요 앞자리만 보셔도 돼요.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왜? 이 앞자리에 50%를 돌려받는 거다. 100에서 300 미만이기 때문에 내가 250을 써도 이 구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300이 안 되니까. 네, 이 앞단위 500, 700이냐 1000을 썼으면 절반. 그래서 1500 이상이면 1500의 절반 750.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썼는데 이 돈을 그냥 막 돌려줘요. 그런데 이 담보를 가져가는 데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래서 유일하게 일단 저희 DB에서 이런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 타사는 아예 운영을 안 하거나 면책인 부분도 저희는 해드린다. 요양병원에서도 되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180에서 181일까지는 엄청 잘 빵빵하게 넣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돌려받는 페이백 담보를 넣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대부분은 이 담보는 아예 안 넣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초경증 385 50세 여자 기준으로 100세 20년 납입니다. 100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간병인 일당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더니 월 보험료가 37,000원. 근데 제가 설계하면 이 정도 보험료도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월 12,3천만 3,000원만 더 내가 보험료를 부담하시면 내가 이 페이백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해보면 15,000원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 12,000~13,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예시입니다. 고객이 간병인을 상해로 내가 40일을 썼고 질병으로 28일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이 고객의 간병인 하루 비용이 2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빵꾸죠. 우리가 지금 최대 가입 금액이 20이에요. 5만이 빵.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68일 동안 써서 내가 간병인 비용으로 총 1,700만 원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 현재 내가 간병인 일당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나가느냐. 지금 현재 일반 병원 기준 20만 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68일 해서 20만 원씩 하면 1,360을 받아요. 1,360만 원 받는다. 그럼 내가 그냥 요거 빼고 요렇게만 가져갔으면 이게 끝이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낸 비용보다 훨씬 적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 12,000원, 3,000원만 조금 더 월납보험료 조금 부담해 주시면 지금 이 페이백 담보에서 얼마가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아까 1,500만 원 이상 연간 쓰면 절반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럼 750을 내가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360만 원을 받을 걸 2,100만 원 정도 지급받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낸 거는 1,700이지만 내가 2,100을 받음으로써 얼마예요? 400만 원 이상의 초과액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비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치료 재원으로도 쓰실 수도 있고 다른 뭐 자금으로도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필요해서 썼는데 절반을 돌려받는 데 대해서 보면 12,000원, 3,000원 과연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금액이 저렇게 한 올라간 부분을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간병인 보호급 사용료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그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뽑아봤더니 아무래도 뇌쪽입니다. 뇌쪽 같은 경우는 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네, 맞아요. 오래 걸리는 경우 평균 입원 기간도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보통 이런 거예요. 근골격계. 그렇지만 보시면 아무래도 중대질환 뇌 쪽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은요 오로지 간병인 사용료로 가장 많이 뇌 쪽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간병인 사용료로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앞에 우리나라의 국가제도는 아주 적어요.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내가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181일짜리도 필요하고 페이백 담보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꼴떡하게 다 넣어서 가셔야 되는지 요 고객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입니다. 2월 달이긴 해요. 2020년 2월 달에 택배 운전하시는 고객이에요. 그런데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요. 일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최종으로 받았던 게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인데 지역은 천안 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입원을 며칠을 했다고 나와 있느냐? 605일이에요. 605일이에요. 2년도 넘어요? 어. 2년 돼요? 아니지, 2년 조금 안 됐어. 2년 조금 안 됐죠. 그래서 요렇게 이분도 뇌 쪽으로 인해 지금 605일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뇌 쪽이 가장 많아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고객이 현재 저희 DB에서 판매하고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 페이백 거기에 뇌와 심장을 보장받는 우리 주요 치료비 있죠. 요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했었을 때 최대금 얼마가 보장이 나가느냐. 자, 일단 순환계 치료비 뇌출혈 진단받고 수술했으니까 요거는 가입한 금액 정액 그대로 3천이 보장이 나가겠죠. 자, 그리고 간병인에서만 일단 볼게요. 자, 두 가지 180, 181일을 다 가입했다. 그러면 일단 181당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360일이에요. 605일 중에. 그러면 360일에 20만 원 하면 7,200이요. 이 180일짜리에서만 7,200이 보장됩니다. 만약에 얘가 없이 그냥 이도를 갔었으면 이만큼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181일짜리를 가입을 또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만 145일이 15만 원씩 보장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2천만 원 조금 더 넘게 보장이 된다. 그거 위에까지는 면책기간 없이 계속 아니죠. 면책기간 다 계산해서 365일인 거예요. 605일 중에. 600일로 계산했잖아. 180일 하고 띄고 또 180일 받는 거니까. 360일 이쪽으로 이번에 연속이죠. 연속 연속이니까. 이번에는데 그거 그냥 위에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연속이니까 이게 맞죠. 면책이 걸리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저 하도 이런 거 이쪽은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간병인에서만 9천만 원이 넘게 일단 지급이 되더라. 거기에 페이백은 1,000만 원이 그대로 100%다 지급이 됐겠죠. 2천 이상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간병인 사용료와 지금 순환기 치료비만 가입해도 지금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앞에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계산해. 제가 이거 계산 다 했을 때 360일이 맞거든요. 면책 기간 아, 나가서. 근데 통원도 있더라고요. 이번 사이에 통원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연속적인 이번만. 입원을 기준을. 그래서 어차피 합산 일수 합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수 합산으로 가는 거라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특히 어머님들 이런 거 많으세요. 지금 44년생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입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화장실 청소하다가 물기에 미끄러져서 어머니가 대부분 많이 나가는데 그쵸? 고관 이쪽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따 미끄러져서 치골이 골절이 돼요. 치골 골절이 돼서 지금 이렇게 병원에 며칠을 입원하고 계셨느냐? 60분. 치골 골절 안 돼도 꼼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간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지만 자녀들 같은 경우 각자 다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죠? 이런 거라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 간병보험에 간병인 일당이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지금 간병인 일당으로 해서 지금 1,02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에 이거라도 없었으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거 다 누구 몫이에요?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일단 간병인 상위 일당에 플러스 페이백까지 넣었다라고 하면 이 페이백에서 얼마가 더 나가느냐? 5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나는 겁니다. 더 보장 받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20만 원 받을 거 1,520만 원까지 보장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장받는 데 대한 플랜 보험료 뒤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플랜이 나오는데요. 15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 한도가 7만 원이에요. 7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요 15세 이하 아이들의 간병인 일단 가입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체증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체증형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1.2배씩 해서 나중에 최종 20년 후에는 이렇게 2배가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가도통합도 5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채증형으로 활용해 주시면 최저보험료에도 가입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자료에 따르면 간병이 가장 필요로 한 연령이 60에서 80대, 그쵸? 80세 사이. 자,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위험대에 있는 연령에 있는 그 구간을 내가 저렴하게 보장으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초경증 일단 385, 30년 갱신 60세 기준입니다. 60세 기준에 내가 간병인 사용했다가 20만 원에 페이백 담보까지 전부 다 가입하는데 지금 보험료가 얼마예요? 예, 39,000원이에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내가 간병인 쓰고 1,000만 원 넘게씩 보장받고 페이백도 500만 원씩 절반씩 돌려받아요. 절반씩을 돌려받는 데 대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꼴떡차게 해서 준비해가는데 여자 60대 기준 39,000원이면 요거 한 달에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나중에 자식들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도 내가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료가 많이 부담스러울까요? 저는 충분히 20년 갱신. 30년이에요. 아, 그러면 30년. 가장 위험 연령대에 있는 구간은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30년 갱신으로. 20년 갱신 49,000원. 요거는 남자. 왜냐면 사실 60세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갱신으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이든 30년이든 가장 위험한 연령대의 구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거는 30년 갱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3만대, 남자가 49,000원. 그래서 저희는 까풀로예요. 타사는 남자가 더 저렴하고 여자가 비싸지만 저희는 여자가 저렴하고 남자가 조금 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병인 사용 이닥에 대한 부분 가장 최대 금액으로 최저 보험료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DB 현재 요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플랜 되게 좋아하세요. 50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해 보셔라. 자, 그리고 이게 오늘자부터 이제 변경이 된 내용이라서 제가 요거는 어제 이제 설계를 해서 플랜을 넣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 72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제 10만 원 한도로 다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체증형으로 일단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5년씩 체증이 일단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활용해 보셔라. 그래서 한도가 10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는 예전보다 저렴해졌다. 연계 조건비가 붙었어요. 면도 있고. 네, 납입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20년 갱신으로 해서 체증형을 했을 때 5년 체증이에요. 요거는 이 최대 20% 두 배까지 체증되는 5년마다 거예요. 그래서 5년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보험료는 여자는 4만 원대, 남자는 이렇게. 근데 체증형도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최대 4번까지 체증에서 최대 2배가 올라가는 체증이 있고 5년 후에 한 번만 체증되는 담보도 있긴 합니다. 그럼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간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페이백까지 돌려받는 입원 지원비까지 활용하시는 플랜 이렇게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혹시나 올라가는 부분의 비용에 대한 비는 부분까지도 비용의 비는 부분까지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암보장 한도가 상향이 되면서 플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하이클래스 암주의 치료비 2,000이었던 부분이 3,000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3,000이었던 부분이 5,00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만들 수 있는 플랜이 뭐가 있다? 이런 것들. 중입자 1억 플랜. 중입자 1억 플랜을 만들려고 하니 기존의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3,000, 그 다음에 방사선 5,000 그리고 기존 탑재되어 있던 저희는 암주요 상급 암주요 치료비 선택 2,000 이렇게 1억입니다.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한도는 1억 1,000이에요. 얘네가 합산 한도 3,000만 원까지는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플랜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사들은 여기 중립자 방사선이라고 이름이 따로 또 붙어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오로지 중립자만. 그런데 저희는 항암 방사선이기 때문에 모든 방사선 치료를 가장 폭넓게 그래서 5,000만 원까지. 그래서 물론 보험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령별 활용하시는 거는 이제 고객분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 하이클래스 암주의 치료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혹시 주변에 갑상선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갑상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높다라는 고객분들께는 저는 이 담보 무조건 추천이에요. 왜? 일단 하이클래스라고 함은 일단 비급여 전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때요? 아주 저렴하죠. 네. 일반 암주의 대비 20% 수준의 돈만 내면 가입할 수 있어요. 20%의 돈만 내면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하이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두 가지 특약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특약이 어때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 저희 자사 기준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이클래스는 비급여 전용이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았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 진단받고 내가 로봇 수술해서 1,1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3,000을 가입했어요. 그럼 얼마까지 나와? 3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일단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렴하게 크게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활용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각각 받을 수가 있나요? 한 번만 받나? 두 개 중에? 각각이지. 각각. 아니 갑상선암 기타 피부 어차피 얘네는 연이래잖아요. 연이래잖아. 자꾸 헷갈려. 연이래니까 얘네들은. 근데 대부분은 이쪽이 많잖아요. 이쪽 갑상선암으로 해서 우리 모든 암 환자의 12% 이상이 다 갑상선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갑상선암 그거가지고 일반 암에. 네, 다 그냥 이 가입금액대로 포함해드리겠다. 얘네들은 담보를 특약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입한 금액만큼 다 주겠다. 그런데 저희만의 장점이 또 뭐가 있느냐? 일단 저희는 면책만 있고 감액이 없어요. 그럼 암담보니까 면책은 있겠죠? 90일이 지나서 1년이 안 돼서 저희가 보장이 개시가 되는 일이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래도 저희는 어때요? 가입 3천만 원 가입했으면 그냥 저는 연 1회씩 아니지. 감액이 없으니까 3천만 원을 90일만 지나면 연 1회 3천만 원씩을 10년을 계속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액을 가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액을 가져가는 회사들은 어떻냐? 90일 면책이 지나고 1년 이내에 보장이 딱 개시가 됐어. 그러면 50%. 2천이면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그 해만 그렇게 줘야 되는데 어떠냐? 10년을 계속 50%만 줘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액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료가 50세 기준입니다. 50세 여성 기준 저희가 가장 저렴해요. 1,000만 원을 가입하는 데 대한 보험료입니다. 가장 저렴하다. 네, 그래서 감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그래서 값비싼 최신 치료에 대해서 내가 좀 가성비 있게 좀 크게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담보 그리고 특히나 갑상선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하이클래스 무조건 같이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사들은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 2,000만 원 가입이 가능한 대비 저희는 3,000 그리고 항암방사선도 타사들은 많이 들어가면 3,000, 2,000, 3,000이 보통 수준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5,000만 원. 그런데 이 항암방사선 5,000을 가입하는 데 대한 최소 연계 조건 항암약물 100만 원만 넣으셔도 돼요. 100만 원만 넣어도 5,000만 원이 다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소 연계 조건. 타사들처럼 똑같은 가입 금액 넣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암약물 100만 원만 넣어도 5,000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저희의 또 장점, 인수 조건의 장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도가 상향이 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입자 플랜. 우리 요즘 고객분들 중입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자, 일단 내가 암 환자예요. 내가 암 환자인데 중입자 치료를 했었을 때 옆에 완 치유를 보시면 간이 몇 프로예요? 90%. 폐가 80%. 전립선은 100%예요. 이 중입자 치료가 우리 몸에 칼을 대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냥 통 속에 2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2번 정도 치료를 하면 내가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암 환자예요. 이 치료 받고 싶겠어요? 완전 절실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어? 뭐가 이제 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금액적 돈이 그냥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우리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인 거죠. 그렇죠? 우리 고객들은 다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최소 비용은요 5천부터입니다. 5천부터 최대는 1억에. 전립선 같은 경우가 5천에서 5,500. 간이 7,700에서 8,0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값비싼 최신 치료, 비급여 치료이지만 그만큼 우리한테 효과가 아주 좋다. 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더니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약이 뭐 몇 년씩 걸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중입자 예약하는 3, 4개월이면 된대요. 왜 그렇게 좋은데 왜 없어요?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고객만큼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암인데 돈이 없어 나 이거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라는 이런 궁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가 운영이지만 지금 27년도에는 부산 또 생기죠. 그리고 또 31년도에 아산병원, 그 다음 한양병원 이런 식으로 계속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꿈의 친히 주신 치료다라는 중입자를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더 받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이제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절실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달에 제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대장암 말기를 받았어요. 지난달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간하고 복막에 이미 전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손을 못 써요. 지금 수술을 못하고 지금 항암부터 이제 시작이 들어갔어요. 항암부터 시작이 들어갔는데 복막은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대요. 우리 이 막을 싸고 있는 막이어서 얘는 잘라내거나 뭐 할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이 아예 없어서 그냥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밖에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암만 여기에 있었어도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는데 본인이 지금 대장암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여기저기 다 전이가 되고 난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당장 수술도 안 된다? 항암밖에 없다라고 하니 그 친구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중입자. 그래서 자기 중입자 이 치료를 너무 받고 싶다. 너무 받고 싶은데 자기 같은 상황에서도 이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닥쳐보니 그 친구가 지난달까지 자기가 암 환자, 말기 환자가 될 거라는 생각했겠어요? 전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십몇 년을 보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본인이 닥쳐보니 이게 자기도 너무 절실한 거예요. 너무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팀장님들 일단 건강검진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이라도 일단 무조건 잘 받으시고요. 건강이 일단 최고입니다. 건강이 이러면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일단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1천 그럼 중입자가 1억 1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5천, 하이클래스, 그 다음에 암주에서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클래스를 가입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를 받는 거죠. 갑상선암 진단 받고 여기 비급여 1,060만 원 찍힌 게 뭐겠어요? 수술. 턱인치, 로봇 수술. 그래서 이렇게 1,100만 원 비용이 발생이 됐지만 내가 3천을 가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는 데 대한 보험료가 젊은 친구일수록 보험료는 10,000원 안짝으로 떨어지고 훨씬 더 저렴하게 내가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클래스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장을 받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대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1억 1천까지예요. 1억 1천까지지만 보험료를 대부분의 이제 조금 3, 4만 원대에 업셀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한도가 올라가 있는 담보들 항암 방사선 5천, 그 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를 저는 이 담보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담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다 넣고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이면 얘는 뭐예요? 비급여, 그쵸? 비급여 약물의 항암 약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각각 중입자를 했었을 때 8천, 그 다음에 비급여 항암 약물을 했다, 항암 치료했다라고 하면 또 8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웬만하면 3, 4만 원대에 조금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일단 각각 상품별로에 대한 이제 백세 20년 날이에요. 백세 저는 일단 설계 100대 조금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보험료가 나온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기가입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고객분의 상황에 맞게끔 누적을 또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하이클래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암주유랑 누적은 안 봅니다. 기존에 있는 암주유랑은 누적을 잡진 않아요. 그냥 하이클래스나 하이클래스만 누적을 따로 봅니다. 얼마까지? 4천까지 봅니다. 그래서 한도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전이암까지 일단 5천. 그럼 뭐가 좋으냐? 저희의 전이암 담보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통화방과 전이를 그냥 분리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이는 그냥 전이 도착지로 봐주시면 돼요. 원발이 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갑상선이냐 어디냐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이는 그냥 전이 도착지로만 봐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일단 총 8가지를 보장을 하고요. 기존에 2,000이었던 부분이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더라.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암 환자의 12% 이상이 진단받는다라는 갑상선암을 한번 예시로 했었을 때 갑상선도 종류에 따라서 이 전이의 예후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갑상선암이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게 요거예요. 요 2가지. 그래서 우리 갑상선암 때 여포예요, 유두예요 이런 질문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받는 게 유두암입니다. 갑상선으로 인한 종류 중에서도 유두암. 그런데 이 유두암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이만큼이나 높아요. 그런데 다행인 건 그래도 치료가 잘 돼서 예후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이 역형성암이라는 갑상선에서의 종류도 림프절에 대한 전이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상선이다, 여성분들 특히 호르몬으로 오는 질병들, 유방이다, 자궁이다, 이러한 암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일반한 갑상선에 대한 그냥 자체 진단비도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림프절 전이가 가장 많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전이암까지 같이, 그래서 림프절 전이다라고 했었을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에 위지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은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그리고 저희 DB 하면 딱 종수술도, 저희 갑상선암 진단받고 무슨 암이든 암으로 인한 진단받고 로봇 근치술 잘라내는 수술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몇 종에서 드린다 했어요? 5종에서 최대는 2천만 원까지, 물론 연령별 가입 한도는 상이합니다. 그래서 60세까지는 2천이 다 가입이 됐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 혹시 니즈가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이 플랜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나중에.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거는 간편 유병자 상품 385 기준의 보험료예요. 무조건 새만기 기준의 보험료다. 그래서 새만기일 때, 갱신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도가 상향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중입자 1억 플랜이라든지 전이, 갑상선에 대한 부분들, 이 플랜을 단품으로 조금 만들어서 판매하실 수 있다. 업셀링으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계 치료비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끝이 마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우리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들이었죠. 그죠? 네. 강수연 배우가 자다가 그죠? 사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전에도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하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또 나아져서 그냥 잤대요. 코골고까지 잤는데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바로 뭐가 있었냐? 꽈리가 있었어요. 꽈리가 터지면서 뇌출혈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암과는 다르게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다 뭐를 가지고 있느냐? 얘를 가지고 있어요. 골든타임.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제 친구처럼 일단 상급병원 가서 진료하고 날짜 잡고 치료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뇌와 심장 같은 경우는 증상이 발현이 딱 됐다 하는데 나 상급병원 가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가야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이 이 골든타임이라는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20에서 18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시간, 2시간이라는 게 어떤 걸 총 합쳐서 이 시간 내에 다 해야 될까요? 보통은요, 내가 증상이 발현이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뚫어내는 것까지의 시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휴유가 어떻게 남느냐가 이렇게 골든타임 안에 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뇌와 심장은 암과는 다르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또 좋아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른 통계 자료입니다. 뇌와 심장은 암과 다르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점유비가 어때요? 거의 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몇 개 있어요? 전국에 47개 있어요. 종합병원 3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뇌와 심장은 종합병원에 대한 일단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고고당을 앓고 있어요. 고고당을 앓고 있는 가족이 새벽에 손발이 막 저리다고 해요. 그리고 입이 삐뚤어져요. 말이 막 새요. 그리고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그렇게 아픈데 우리 지금 새벽이니까 날 밝으면 우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무조건 그냥 주변이 좀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다 쏜다라는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여기까지는 뇌와 심장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그런데 타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아니에요. 종합병원이 되는 게 있고 상급 종합병원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종합병원까지 받겠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써요?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럼 그러한 암병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냥 상관없어요. 타사들은 종합병원 되는 것까지 보장을 받으려고 하니 보험료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순환계 치료비만 가입을 해도
종합이냐 상급이냐 따지지 않아요. 두 가지를 다 보장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또 장점이다. 네, 그래서 순환기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는 3호종, 4호종, 5종 이런 특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형과 요양병원 제외형 두 가지를 가져가요. 얘는 뭐냐? 모든 병원, 모든 의원, 가장 폭넓은 병원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종합병원이다라고 하면 얘는 상급 포함 종합병원까지 다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특약을 선택해서 종합받을래 상급받을래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이렇게만 가입하셔도 전부 다 보장을 받는다. 자, 그런데 이 3종에는 저희는 부정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타사들 뇌혈, 허혈, 2대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은 부정맥은 당연히 빠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순환기다라고 해서 부정맥까지 포함. 그래서 부정맥이 포함이 되어 있는 3호종 최대 가입 금액은 3,000입니다. 3,000만 원. 그리고 합산으로는 4,000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담보들이 다 연계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나는 3호종에 최대 3,000만 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이 담보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의 장점이 또 뭐가 있느냐? 각각각 연 1회 최대 10년이에요. 그럼 내가 각각 1,000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연간 가장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횟수는 몇 번이에요? 세 번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각 연일에 최대 10년이다라는 게 또 장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또 저희 자사의 순환기 주요 치료비, 2대 주요 치료비의 내용은 진단을 받고 수술 또는 혈전용해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실 치료가 다 주요 치료비의 내용이에요. 그쵸? 요건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2대 주요 치료비의 수술이라고 하면 요게 기본으로 딱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제외가 된다. 그래서 저희 DB만의 순환기 치료비의 가장 큰 장점은 타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이 특정 급여 치료다라고 해서 시술적인 부분까지 저희는 주요 치료비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타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담보 요거를 따로 특약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특약으로 선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올라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주요 치료비 안에 저희는 이 부분까지 전부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맥으로 인한 고주파, 절제술, 냉각절제술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주요 치료비에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타사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 따로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주요 치료비에서는 이런 기계적 혈전 제거에 대한 부분은 제외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까지도 주요 치료비에서 그냥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사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이 특정 급여 치료를 저희 DB의 주요 치료비에서는 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와 심장에 대한 주요 치료비는 저희 DB로 같이 안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선택해야 되는 특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없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02년생이에요. 02년생 젊은 남자아이죠. 저희 매니저님 아들이에요. 저희가 10년을 넘게 봐온 매니저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늘이 같은 경우가 군대에 있었을 때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여기가 조금 이상해. 좀 막 불규칙하게 뛰어라는 전화를 몇 번을 해요. 근데 언니가 그냥 무시했어요. 저희 매니저님. 왜? 젊은 애들 운동 조금 빡세게 하고 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얘가 친구랑 놀러 갔다가 쓰러져요. 그 놀러 간 여행지에서 쓰러져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가서 받았던 진단명이 요거예요.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다라고 해서 10살에서 30대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진단받는 부정맥 질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맥이다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조금 천천히 뛰고 조금 빨리 뛰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남자분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요. 우리가 이거 맥박이 1분당 평균은 60에서 80회가 뛰어요. 그런데 요게 딱 오면은요. 얘는 분당 200에서 300회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이 심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 이거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진단을 받고 뭘 했느냐? 고주파 절제술 했습니다. 고주파. 그런데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얘를 뭐 열어서 뭘 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 치료 환부, 심장 부위에 고주파 열로
예, 치료를 하는 부위다. 시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요거는요, 어차피 급여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진료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타사의 이대주요 치료비를 가입하고 우리 하늘이처럼 이렇게 부정맥 진단받고, 예, 바로 이런 시술이 들어갔어요. 그럼 타사에서는 요거 줘요, 안 줘요? 타사 주요 치료비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담보 하나로 다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DB 순환기 치료비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순환기 주요 치료비 가장 최대 한도로는 4천. 그리고 신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연계 조건도 다 삭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골라서 다 선택해서 보험료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는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이 5월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유병자에서는 기왕력 고객분들 활용하실 수 있는 담보가 뭐 있어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유병자 상품에서는 기왕력자분들 특히 2대 뇌하심장은 재발이 잘 되었잖아요. 재발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왕력자분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들이 이렇게 딱 탑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2대 질환에 대한 업셀링을 하실 때는 재발에까지 부분까지 다 보장받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 담보들도 활용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순환계 치료비 3호종 부정맥 삭제되어 있는 3호종 3천에 요거 부정맥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 허혈 진단비까지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1,000만 원 다 넣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세 기준 보험료입니다. 여성분 2만 원대, 남자분 이렇게 4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고객분 상황에 맞게 요거는 선택사, 요거는 이제 연계 조건은 아니니 내가 신장에 관해서 그냥 딱 꼴떡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활용해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플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 한번 해보시면 좋다. 자, 이달 같은 경우는요, 뭐가 있느냐? 일단은 가장 먼저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간병이에요. 간병. 16세부터 70세까지 일단 20만 원이 현재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타사들이 다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은 언제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한도 활용할 수 있을 때 많이 간병인 사용이 있다. 그리고 페이백 담보까지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라. 자, 그리고 저희 항암 방사선 5천만 원, 그리고 하이클래스 3천만 원, 한도 상향된 부분들, 전이암 진단비, 그래서 중입자 1억 플랫, 그리고 갑상선 1억 플랫 이런 것들 활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는 이렇게 순환기 치료, 순환기 치료비도 3천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셔라. 부정맥이 들어가 있어서 3천이지 최대는 4천만 원까지고. 그래서 순환계는 일단 치료의 범위가 가장 넓은 저희 DB로 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그냥 다 질문 여기서 받을게요. 두 가지 질문할게요. 아까 중입자 1억 플랜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그것만 쭉 듣다 보니까 기존에 들었던 표적은 주요 치료비 들어가긴 하는데 그 어떻게 쓰임새가 되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간병인 사용일까지 페이백 있잖아요. 그거 아까 플랜을 이렇게 같이 했는데 다른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도 요 특약만 넣으면 그거 페이백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아니요. 여기다 놔야 돼요? 간병인 사용일당을 특약이 따로 되어 있는 거가 혹시 타사에 있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타사에 간병인 사용일당 들은 사람이 요 페이백만 넣었다고 할 수 있죠. 넣으면 그거는 가능하죠. 적용이 되는지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거는 가능해요. 지금 타사의 간병인 일당이 있고 저희한테서만 페이백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연간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구간별 페이백 다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왜? 그 특약에 대해서 보장이 나가는 거라.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거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앞서 말씀하셨던 게 지금 중입자 요거잖아요. 네. 1억 플랫. 여기에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기존에 표적 많이 들었잖아요. 네. 이것만 듣다 보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지금 하이클래스? 거기에 표적은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급여로 빠졌을 때. 하이클래스가 비교배잖아. 하이클래스는 이제 비급여 전용이다 보니까 표적 같은 경우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아, 네네. 그거를 있어서 접목해서 이렇게 좀 설명 조금만 그거 페이지 펴서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네, 어디가 됐든 아까 1억 플랜 1억 플랜 요거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음. 그러면 지금 그 기존의 그 표적은 네. 전액 비급여 아닌 다음에 들어갈 때가 지금 없는 거네. 그러면 항암방사선 치료비에는 들어가네요. 그죠? 요거는 항암 방사선이니까 이거는 방사선에 대한 치료이고 표적 같은 경우도 표적에 대한
대한 부분이다. 얘는 어차피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방사선에서도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건 정리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표적 치료가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표적 항암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이거랑 접목해서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적이 어느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비급여 표적이다. 비급여다. 그럼 여기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나가죠. 저도 모르지만 응. 팀장님들도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여기에선 다 나가죠. 여기에선 다 나가죠. 암 주요 가죠. 치료비에는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그럼요. 얘는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암에 관련한 그냥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그러면 전부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암 주요 치료비를 안 넣고 하이 클래스만 들었다 그러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그렇지. 있네요. 그거는 비급여 전용입니다. 얘는. 그래서 요즘 최신 치료 의료 이제 수술 기법이라든지 최신 치료 기법들의 요즘 의료 트렌드들이 이제 다 비급여 치료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해서 얘는 값비싼 비급여에 대한 치료를 조금 가성비 있게 크게 받아라라고 해서 이 담보를 따로 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일단 기본은 얘예요. 기본은 얘로 가져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하이 클래스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표적 항암 양세기를 기본으로 넣었잖아요. 세금세에. 그거랑 그것대로 놔두고 그렇지.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 되나? 그건 손대지 말고 그걸 빼고 왜냐면 새로운 담보를 해야 되는 거. 얘를 이 암주를 넣었다라고 하면 걔는 어떤 거든 다 보장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암색이나 뭐 어떤 양성자나 거나 뭐 다 표적 받을 수 있잖아요. 항암이나 그런데 얘만 가져갔다 했었더니 약간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 값비싼 그것도 있고 안 비급여는 되는 되는 거가 있지만 물론 세기조절 방사선 같은 경우가 급여가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을 대비를 해서는 뭐 우리가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은 얘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기조절 같은 경우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암 가장 많이 진단받잖아요. 근데 세기조절 방사선이 남자들 전립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생식기 안에는 일단은 급여 적용은 안 돼요. 비급여다라고 해서 이걸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급여가 적용이 되는 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만 가져간다라고 하면 약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표적이 그럼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 그게 표적 항암 치료비잖아요. 그럼 당연히 5천만 원을 혹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존에 5천만 원씩 막 그거는 약물이죠. 표적 아, 항암 약물이죠. 맞죠. 저 항암. 네, 요거는 방사선. 방사선이 아니고 항암 방사선. 네, 이거는 그냥 단어가 방사선이에요. 하나네요. 저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있고요.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방사선 있어요. 따로 네. 항암이 따로.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죠. 왜냐하면 기존의 항암 더하기 붙어 있는 방사선, 항암 약물 점 방사선 치료비에 대한 특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많이 가입했던 거는 둘 중에 어느 하나 먼저 하는 거 보장받고 끝인 거예요. 걔는 그 특약은.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분리를 시켜드렸던 거는 이유가 각각 받으셔라. 그래서 항암 방사선은 방사선대로 보장받으시고 약물은 약물대로 받으셔라라고 해서 저희가 각각 특약을 분리를 그래서 시켜드린 거예요. 기존 특약은 하나 갖고 끝이기 때문에. 주요 치료비가 제일 큰 거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거는 갖고 예. 난 다음에 다른 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도 많이 느꼈던 게 뭐냐, 제 친구가 이번에 그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건 진단비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고객이 세팅을 하실 때는 일단 진단비가 무조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제가 암주요 치료비의 중요성을 느꼈던 게 이번이에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최선이 표적이었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근데 그나마도 이 담보들은 비싸다라고 해서 한도가 많이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들어가야 500, 대부분 200, 300이 그래. 최대였었어요. 왜? 보험료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한참 북미 표적에 대한 우리가 신포괄수까지가 22년도에 그걸 겪으면서 그때 표적 붐이 엄청 일었죠. 그래서 급여가 되던 표적 항암 약물이 다 100% 비급여로 돌아섰던 게 22년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표적 항암에 대한 우리가 그때 붐이 엄청 많이 일어서 그때는 그게 가장 최선이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이번에 검사를 하고 이 진행을 하는 과정을 보니 일단 이 친구 진단 받고요. 유전자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 왜예요? 우리 약 찾아야 되잖아요. 표적 항암이든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되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거는 결과가 200~300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같은데 안 그래요 요즘에는? 비용까지는 저도 정확히. 그래서 검사를 하고 그 기간에는 그냥 퇴원을 딱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가장 좋은 거는 면역 항암. 가장 좋은 거는 면역 항암제가 잘 맞아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왜? 가장 좋으니까 약물 자체 효과가. 그런데
우리가 택시보다도 많은 게 암환자라잖아요. 발에 치이는 택시보다도 많은 게 암환자인데 면역 항암이 유전자가 일치할 확률은 그 수많은 암환자 중에서 4% 미만이래요. 면역 항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빠도 폐암, 아빠도 폐암. 가족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검진은 안 한 거예요. 거의 6년 동안. 그럼 제대로 안 했다든가. 그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 오빠는 근데 얘네 오빠는 폐가 다행히 그 4%에 정말 기적적으로 얘는 한 오빠는 포함이 돼서 면역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치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다 끝났어요. 폐가. 그런데 이 친구는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 면역 약물이 맞는 게 없대요. 그러면 어떨까느냐 두 번째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 항암 약물을 찾는데 표적 항암도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일단 1표적, 2표적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1표적 약을 찾아요. 1표적에서 맞는 약을 찾다 이 친구와 유전자 맞는 약물이 없어. 그러면 2표적에서 약을 또 찾아요. 계속 그 항암 약물에서도 이걸 찾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도 없으면 그냥 우리 1세대 화학항암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약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표적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든 생각이 뭐였느냐 표적 항암만 옛날에 갖고 있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친구 상황이 맞아요. 나랑 맞는 약물이 또 있어야 돼서 있을 때 이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처럼 아무것도 맞는 약이 없다라고 하면 받을 게 없잖아요. 보장이.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런 암주요 치료비에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물론 그때는 그때가 최선이었었어요. 옛날에는 보험이 그게 다 최선이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런 특약들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당연시 이제는 조금 들어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좀 길게 연 1회로 해서 최대 10년까지 그래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사이에는 재발전이까지 이거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장치가 조금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이번에 조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때는 최선이었지만 이런 신특약들이 나오면서 보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니 전부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조금 다 추가적으로 업세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